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속된 말로 정치는 X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죽었다 살았다 한다는 얘기지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탄핵의 금메달감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나라를 좀먹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 조용히 지내는가 싶더니 요즘 설치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정부가 무려 3조 4천억 원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했는데요. 총선도 있고 어쨌든 돈을 푸니까 표가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세금 쓰는 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중국인 지금 입국 대책 또 교육부 대책, 저는 모두 선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김무성 의원 신동아와 인터뷰도 하고 공천 과정에도 깊이 끼어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안하무인입니다. 노파심이지만 능구렁이 구닥다리 이 정치인들까지 보수 우파의 혁신을 막고 적당히 또 권력 나눠먹는 꼼수 그림을 그린다면 보수 진영이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망한다는 점 또 한 번 경고를 드립니다.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제가 김무성과 관련된 과거의 몇 가지 장면을 먼저 짚어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무성, 누구든 정치적 야심을 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엄중한 상황을 알고 처신을 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인데요. 당시 노무현 탄핵 시도의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박근혜가 대표가 되어서 천막 당사를 꾸리면서 121석을 얻어서 그래도 기사회생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는 총선 후에 김무성을 한나라당 사무총장, 유승민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해서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에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박근혜는 김무성에게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깁니다. 피 터지는 경선 끝에 이명박이 가까스로 승리를 했는데요.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박근혜 총괄본부장 김무성이 경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명박 쪽에 붙었습니다. 박근혜 쪽에서는 배신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안상영 전 부산시장 자살 후에 치러진 2004년 부산시장 후보 경선 때도 김무성은 대권을 향한 부산교두보가 필요했던 이명박 쪽에 섰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명박계는 박근혜 세력을 공천에서 무더기로 탈락시킵니다. 김무성은 친박연대에 합류해서 무소속 친박연대가 결성되었고 총선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문제는 김무성이 총선 직후에 또 이명박 쪽에서 원내대표 자리를 제안하니까 박근혜와 상의 없이 이를 수락하고 두 사람은 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오락가락 처신 때문에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친박계에 의해서 김무성이 공천서 배제되었지요. 대충 모두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2년에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김무성은 다시 박근혜 후보의 총괄 선거본부장을 맡는데요. 친박 의원들이 중간에서 박근혜를 많이 설득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급부상한 김무성은 2013년 부산 영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인기가 별로 없었던 친박 서청원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까지 거머쥡니다. 슬슬 대권 욕심이 생긴 김무성은 중국 방문 때 대통령보다 많은 기자단을 이끌고 갔고 반기문 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던 박근혜 의중도 무시한 채 사조직도 만들고 대권 준비를 노고라 했습니다. 마침내 박근혜와 김무성 골이 깊어진 가장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2016년 20대 총선 두 사람은 공천 갈등으로 정면 충돌하지요. 표면상으로는 유승민 공천 문제 또 상향식 공천 문제가 이슈였지만 정가에서는 김무성이 대권 욕심에 자기 사람들을 국회에 많이 진입시키려고 권력 투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은 압승을 예상했는데 결과는 참패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의 관계는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박근혜와 또 다른 이유로 결별하고 있던 유승민이 김무성과 연대했고 박근혜 탄핵 열차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김무성 뒤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왜 보수 통합이 한창 진행되는 이 시점에 김무성을 다시 조명하는가? 저는 국민 기대에 부응 못한 이 이명박 정부가 권력욕, 재물욕은 또 강해서 박근혜 정권에 그동안에도 엄청난 부담과 민폐를 끼쳤는데 지금 또다시 이 세력들이 김무성을 포함해서 권력 장악을 작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이쪽 저쪽 오가면서 마침내 보수 우파의 분열과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 같은 이 괴물을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좀 신선한 정치 못합니까? 지금 보수 우파는 정치 술수로 국민에게 다가가면 쫄딱 망합니다. 김무성 의원, 배신의 아이콘에서 진정 탈피하고 싶으면 결자 해지하고 정계를 떠나기를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도 몇 말씀 드립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중국 역사상 최고 군의 명장으로 알려진 한신이 마을의 무례한 이 무리들을 만나서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그런 치욕을 참으면서 훗날 큰 대업을 도모한 일화 알고 계실 겁니다. 종로 출마 안 하면 비겁한 겁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거수일투족 국가 지도자다운 처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떠밀려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 국민들 정말 매섭습니다. 한국당의 변화와 혁신 또 통합과 공천 과정을 지금 면밀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험지에 안 나가려는 이 자유한국당의 알만한 의원들 또 중진들 대권 후보 같은 사람들 몸살이며 존재감 없는 의원들 국민 눈높이에도 안 맞는 구설수 있었던 의원들 공천관리위원회가 모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혁신이 국민을 움직이면 저는 의외의 큰 승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Ich troll nicht, und wenn das Herz